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투세 폐지 때문에 급등을 한 건데,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어차피 이럴 건데, 그동안 몇 달 동안 너무 개인들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 죽어도 욕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부로 시장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고요. 이제 남은 불확실성은 저 미 대선인데, 미 대선도 거의 울거먹을 만큼 울거먹었어요. 지금 와서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이런 걸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하수예요, 하수. 지금은 그런 거 오히려 걔네 관련주가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 금투세는 국내 문제라고 치고요. 국제적인 문제도 어차피 대선이라는 날짜가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거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트럼프가 되면 저 해리스 관련주가 폭락하고, 해리스가 되면 트럼프 관련주가 폭락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단순한 접근이고 안 맞는다. 어, 대선이 끝나는 순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수가 전쟁 변수인데, 이스라엘, 이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이 좀 문제인데요. 이것도 오늘 보니까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하메네이가 보복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휴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달려 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응하기 싫으니까 좀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휴전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휴전은 이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 큰일 났어요. 말이 전쟁이지. 이기고는 있지만 총알 다 떨어졌지. 포탄 다 떨어졌지. 거기다 해리스 되면 무기 지원 이런 거 미국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방공망 시스템 뭐 아이언돔 다 떨어졌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스라엘 경제입니다. 관광 수입 제로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비용 아무리 미국이 지원해준다 한들 100조가 넘게 들어간 이 전쟁 비용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자 여러모로 불확실성은 좀 끝나간다 그렇게 시장을 보시고요. 오늘부로 저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실하게. 예. 원래도 뭐 그렇게 저는 뭐 패거나 뭐 비관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시황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급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을 끝낼 예정인데요. 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니까, 오늘 급등이죠. 코스닥은 무려 3.38. 대형주 위주로 급등이에요. 알테오젠 뭐 거의 10% 급등이고요. 뭐 에코프로 BM도 7% 급등.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하이닉스가 뭐 5% 가까이 급등 이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급등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도 꽤 돼요. 코스피가 거의 500 종목 가까이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거의 뭐 3.4%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이 그래도 400 종목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 쪽에 압도적으로 좀 사는다. 2,600원. 이건 금투세 영향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금투세 영향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선물도 사고 있고 현물도 사고 있고 코스피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다 금토세 영향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짜리인지 며칠짜리인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금토세 영향 오늘 하루짜리가 맞죠. 근데 나머지가 또 긍정적이니까 시장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토세 영향은 오늘 하루가 끝이지만 불확실성이 하나둘 거칩니다. 미 대선이 D-1일, 그 다음에 미국 FOMC 금리 인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은 악화되기보다는 이제 휴전 쪽에 가까워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 대선이 끝나면요. 3개월 내에 러시아든 이스라엘 쪽도 최소한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저는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중히 판단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보시면, 지수 종목이라고 하죠, 보통. 뭐,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 이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오늘 더 올랐네, 보니까. 알테오전이 10%, 에코프로비엠 6.9, 뭐, 리가캠 11%.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뭐, 지금 3.4% 정도 상승인데요. 어, 물론 이 중에서 좀 소외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하지만 하이닉스가 5% 올랐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2.6%. 거래소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 특히 2차전지 위주로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해리스가 되리라고 봐요. 솔직한 내 마음도 그렇고 실제 지표도 그렇고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제가 뭐 어, 그걸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뭐 감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저는 물론 제 바람도 그렇고 느낌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가 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 투표 결과가 거의 뭐 62대 30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는 해리스가 이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루 남았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겨도 제 포트에는 별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도 간단히 10월 말일자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올해 2024년 수급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일하고 주간하고 월간, 연간. 자, 2024년 연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이건 올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예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현대차예요, 외국인이. 3조 2천억 샀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삼성전자 우선주, 크래프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눈에 띄네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우선주는 샀네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올해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1등, LG화학 2등, 삼성 SDI 3등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뭐 JY펜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게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제일 많이 판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올해 결산 신한지주 제일 많이 샀고요. 기관은 LG화학을 두 번째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고 기관은 7천억밖에 안 샀으니까 LG화학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역시 기관은 은행주 위주로 좀 많이 샀네요. 고려아인이 좀 눈에 띄고 이 정도. 뭐 고려아인 산 거는 사실 뭐 기관 중에서 이렇게 베인 캐피탈이니 뭐 좀, 그건 외국인인가요? 하여튼 뭐 펀드가 어디로 통계될지는 모르지만 경영권 싸움 중에서 일부 집단이 좀 매집한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이 제일 많이 판 건 역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관왕이에요. 뒤에 연기금도 나오겠지만, 연기금, 기관, 외국인 3관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개판 친 건데, 이건 이제 올해 결산이니까, 올해 결산은 이제 10월까지고요. 11월, 12월 남았는데, 뭐 올해는 뭐 큰 변동은 없겠죠. 두 달 동안에 뭐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할 일은 없겠죠. 자, 기관 매도는 뭐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하고 이건 반대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네이버 이런 순서로 기관이 많이 팔았다.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인데, 어, 이건 23년도고. 자, 개인도 한번 봅시다. 개인도 중요해요. 자, 연기금은 보지 마시고 개인만 보시면 개인도 역시 삼성전자를 8조 8천억 샀고요. 네이버를 그다음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 삼성 SDI, LG화학, SK 하이닉스. 자, 개인이 많이 산 다섯 종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집중 매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이 제일 많이 판 건 역시 외국인하고 반대. 현대차, 개인이 판 거 그대로 외국인이 가져갔고요. 알테오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반대죠. 외국인하고. 그래서 보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근데 이 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올해 큰 시계열에서 보는 거고 일주일간 흐름을 보는 게 단기는 일주일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일주일입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외국인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샀느냐. 오늘 건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오늘 뭐 금토세 관련해서는 보지 마시고요. 자, 현대모비스를 제일 많이 샀다. 일주일간. 그 다음에 뭐 엔캠, 두산에너블, LG에너지 솔루션 좀 샀고요. 2차전지.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죠, 금액이.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 산 종목들이 없다. 거의 없다. 소극적으로 움직여갖고 없다. 뭐 제일 많이 산 게 800억이에요.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 시장을 거의 관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은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거의 1조 원을 훌쩍 넘어서 팔았는데요. 1조 원 이하로 떨어지면 바닥친 걸로 봐라. 그냥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7천억 팔았어요. 이제 다음 주 집계하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고려 아연. 그 다음 세 번째가 현대차를 좀 많이 팔았는데 이건 뭐 차익 실현이죠. 그동안에 제일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좀 샀는데 은행주 산다는 얘기는 배당 시즌이라든가 밸류업 관련해 갖고 이따 밸류업도 간단히 봐드릴게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일주일간입니다. 많이 샀다. 참 많이 팔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판 겁니다. 이쪽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고려아연, 현대차, 그 은행주, 2차전지 이런 걸 위주로 팔았다. 외국인이. 근데 산 건 없어요. 사실은. 판 것도 삼성전자 빼고는 판 게 없어요. 고려아연도 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간 별로 사고 판 거 한 거 없다. 외국인이 그냥 관망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이 2천억 샀고요. 나머지 5천억은 이제 개인이 샀는데 그래서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주간 상승을 했죠. 자, 삼성전자 2,800억, 그다음 고려아연 기관이 샀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부 사들였겠죠. 펀드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기아,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을 샀는데 굉장히 금액이 작아요. 의미 있는 매수 금액이 없어요. 뭐 천억 넘어가는 게 겨우 두 종목이에요. 고려아연 빼면 삼성전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거의 시장 참여를 안 했다. 쳐다보기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이수 패턴은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작은 종목인데 600억씩이나 팔았으니까 기관이. 이런 건 좀 많이 빠진 거고. 미각캔바이오 600억 정도 팔고. 삼성 SDI 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매도를 봐도 별거 없습니다. 뭐 겨우 300억 이렇게 팔았으니까. 기관도 사고 팔고 안 했다. 그냥 관망했다. 자, 개인도 관망했죠. 이번 주는 이제 개인도 한국에서 지쳐가지고 사고 팔고 안 했죠. 개인이 삼성전자 샀지만 4천억. 주간 단위로 굉장히 조금 산 거예요. 거의 막 1조 원 9천억씩 사다가 4천억. 그,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고, 개인이 그다음 많이 산 건 현대차. 역시 개인은 많이 빠지면 많이 삽니다. 현대차가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10% 이상 빠졌어요, 거의. 거의 한 10% 가까이 빠지니까 그때 개인이 사는 거예요. 항상 개인의 특징이 그래요. 빠지면 사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샀죠? 그래서 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도 나머지는 다 관망이다. 시장을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무기력했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다음에 많이 판 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좀 잘못된 거예요. 개인들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패대기 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좀 뭔가 좀 힘을 내려고 하는데, 개인은 또 팔고 있어, 이렇게. 오늘도 7% 올랐잖아, 에코프로 같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하시면 이런 게 엇박자 매매예요. 지금 이런 종목 파는 거 아니에요. 내 항공우주 같은 거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봐요. 파는 거.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모비스는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또 네이버 같은 거 개인이 제일 많이 샀다가 지금 팔고 있죠. 조금 올라오니까.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투자를 좀 잘못하고 있다. 주구장창 많이 사다가 막 30% 빼니까 주구장창 사다가 겨우 5% 올려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5%, 3% 올려주니까 그동안 30% 까먹은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매매다.
이런 거 잘못된 매매로 보인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밸류업 좀 봐드리고 마칠게요. 밸류업. 자, 밸류업 한번 봅시다. 음. 자, 밸류업 100종목. 오늘 뭐 ETF도 뭐 좀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늘상 뭐 살지 궁금하다. 뭐 살지 판단이 안 쓰면 그냥 요거 100종목 중에서 트레이딩 해도 나머지 종목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업 별로 효과 못 봤죠. 요게 발표 후에, 음, 여기 색깔을 좀 칠해 놓으면,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상승률이에요. 이게,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발표가 나고 어느 정도 종목별로 올랐느냐. 삼성전자 빠졌죠? 7% 빠졌죠. 하이닉스는 17% 올랐고, LG노텍은 무려 23%가 빠졌죠. 그 다음에, HPSP는 뭐 호재가 있었죠. 특허 소송은 10% 올랐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27% 올랐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외국인 지분 변화, 올해 지분이 많이 늘고 줄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같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15%가 들었어요. 지분이 엄청나게 늘었어 올해.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이거 뭡니까? 한솔 케미칼 이것도 많이 올랐네 올해. 뭐 JR펜드는 올해 25%가 감소했어요. 외국인 지분율 올해만 올 1년 동안만.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밸류업 종목이 어떤 종목이 강했나 보시면 음, 자 오늘은 삼양식품이 제일 많이 상승했네요. 11% 상승했고요. JI펜트 10%, SM 7%. 오늘 뭐 엔터주가 많이 가네. 고려아연 7%, 포스코.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한몇 제약바이오,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좀 많이 갔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쪽은 오늘 밸류업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 그다음에 오늘 하락률 상위인데 오늘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많이 빠진 거 동원시스템주 2.9%, 하나에어로, 방산주 역시 빠지네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냥 K카, 우리금융은 빠진 건 거의 없어요 오늘은. 근데 상승폭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밸류업 관련 종목 중에서 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적으로 보시면 고려아연이 54% 1등 발표 후에 공석 42%, 맥스틴 40%, 주성엔진 27%, 하나에어로 27%. 뭐 이런 순서로 많이 상승을 했다. SK 하이닉스가 8등이에요, 8등. 상승률. 100개 종목 중에 8등. SK 하이닉스 대형주인데, 이렇게 됐고, 이것도 처음에는 뭐, 거의 1등까지 갔었는데, 고려아연이 뭐, 경영권 분쟁이니까 당연히, 돈 기업이에요, 고려아연.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자, 공개 매수를 69만원에 했죠. 아니죠, 89만원에 했죠. 그것도 지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 돈, 그것도 회사 돈이 없으니까, 비싼 이자 주고, 증권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 89만원에 샀잖아요. 그리고 그걸 태웠어요.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얼마나 큰 패를 끼쳤나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6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89만원에 사줘가지고 태웠어요. 불태웠어요. 주식을. 그러고 한다는 짓거리가 주가가 150만원 갔는데, 그거를 제3자 유상증자도 아니고, 주주배정도 아니고, 일반 공모로 69만원에 다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참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뒤통수를 몇 번 때리는지 몰라요. 회사 돈 진짜 몇 조 날렸죠. 몇 조는 아니지만 진짜 수조원 날린 거죠, 사실은. 회사 돈 수조원 날리고 주식을 없애고 자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린 돈보다도 20만 원 싸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아주 경영진이 나쁜, 경영권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자, 밸류업 발표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애플 관련주. 그 다음에, 현대차가 그 다음 3등으로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지. 이렇게 많이 빠진 걸 개인들이 좋아하거든.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현대차는 사도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11% 빠졌고요. 그냥 나머지는 뭐 한빛반도체, 뭐 그럴 만한 종목이 빠졌네요, 보니까. 자,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오늘 시장이 많이 상승하면서 밸류업 관련 종목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쭉 살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 물꼬를 트는 조치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하나둘 해소돼가는 그런 시점, 그런 게 가까워졌다. 대선도 무조건 지나가면 호재다. 저는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어? 그냥 지나가면 다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중동 전쟁, 그다음 우크라이나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 상태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시장을 조금 지금부터 너무 비관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지금 몇 시인가요? 1시, 1시 지금 한 40분 됐는데 좀 일찍 시황방송 마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